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 없는 두려운 채널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래된 친구와의 예상치 못한 진리를 통해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특별했던 인연, 하지만 그 진리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게 된 순간.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비틀어 놓았을까요? 그날 밤, 그들이 나눈 대화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당신이 곧 듣게 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름밤, 큰 가만을 짊어진 남자들의 떠들썩한 박진감은 직접 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감동이었다. 한밤중에 가만한 전환한 조명이 비치고 그 환호한 모습에 아나나 딸들은 대답이라고 소리친다. 모두 축질에 넋을 잃는 도중에도 노마라는 가족이 서로 떨어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조심조사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무락비약한 노무라가 2미터에 가까운 떡뼈를 잔뜩 구부리고 가족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웃음짓게 만든다. 덕분에 가족들은 즐거웠지만 그 실실 기뻐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숙소인 호텔을 향하고 있는데 누가 문득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갔더니 너무나 정도는 아니지만 이 또한 크고 우락부락한 남자가 있다. 요시미? 중학교 동창이다. 설마 놀러온 관광지에서 만날 줄이라. 옳은 말도 눈물아. 갑자기 미안하지만 구분 얘기들도 있고 자꾸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거? 묻는 모습이었으나 요시미는 왠지 까칠한 얼굴이었다. 머물어야말로 요시미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다. 가족을 호텔로 데려다주고 돌아갔다니 요시미는 기쁜 듯 손을 떼며 맞아주었다. 너도 축제 고기 하러 왔냐? 물어봤더니 요시미는 노무라에게 아냐, 나는 지금 너를 살고 있어.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을 뿐이야. 라며 뜻밖의 말을 했다. 이런 데까지 이사해 온 거냐? 여기는 고향에서 굉장히 멀다. 멀리 왔다는 건 역시 그 일과 관계가 있는 건가? 야, 요시미, 너 아직 기로사카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노무라의 이야기를 요시미는 짧고 날카롭게 가로막았다. 완전한 거기고 있어. 거기 음료수를 여기하자. 절대 폐를 끼치지 않는 게니 비도주라. 안전한 가게라니. 생각하면서도 노무라는 요시미를 따라갔다. 걸어가면서 노무라는 중학교 시절을 회상했다. 2학년과 3학년 때는 즐겁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2년 연속으로 싫어하는 녀석과 같은 반이었기 때문. 이로사카. 생각하면 지금도 진절머리가 난다. 그를 떠올리면 우선 떠오르는 게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 외모이다. 남자치고는 작았지만 그 작은 얼굴은 그림처럼 아름다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얼굴을 보러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자주 몰려올 정도였다. 집이 큰 부자라서 공부도 운동도 멀티플로 활약하던 이로사카는 왠지 성격은 삐뚤어져 있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불량배 모임에 들어가 언제나 우스대고 있었다. 그런 녀석인데 이상하게도 카리스마가 있고 잘하는 호감을 사는 것도 뛰어났다. 선생님이나 선배로부터도 지원을 받아 무슨 일을 저질러도 대부분은 그 길이 감싸졌고 부자인 부모가 돈의 힘으로 입나군을 시키지도 했다. 키가 작은 것을 열등감이 있었던 모양으로 그걸 메우듯 신장이 큰 불량배무리를 몰고 다녔다. 수화를 거느리고 언제나 모두의 중심에 있던 이로사카는 나쁜 짓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학생들에게서는 절대적인 인기가 있었다. 그런 우리들이 동격의 눈으로 바라보니
신바람이 난 이로사카는 자기는 원래도 좋은 인간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그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에게는 자비가 없었다. 무리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하기도 하고 맘따를 씻지도 했다. 그게 들춰도 이로사카 본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꾸중은 어쩌다. 대신 저질렀던 녀석들이 혼났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로사카에 전념하는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이로사카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가 명목상으로 주는 큰 돈에 유혹되었을 것 같다. 노무라는 중학교 때부터 덩치가 컸고 그 또한 운동과 공부 쪽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런 노무라에게 이로사카는 다가왔다. 중학교 2학년에 이미 180cm가 넘는 장신으로 적폭이 경험돼 있는 노무라를 친구라는 이름으로 부하를 삼고 자기에게 더 큰 힘을 비칠 작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사카의 거듭되는 악행을 알고 있던 노무라는 그에게 전혀 넘어가지 않았다. 그 이후로 비참게 되었다. 자사건건 이로사카는 노무라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자기 도화들에게 집단 린치를 하게 시키거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에 눈명을 씌웠다. 매번 여러 가지로 감싸주었던 사람은 이로사카의 친구인 이 요시미였다. 요시미는 노무라뿐만 아니라 이로사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면 그걸 달래거나 날리려고 했다. 막을 수 없는 경우에도 너무 지나치게 되기 전에는 반드시 막아주었다. 그 덕분에 크게 다치거나 자살할 정도로 몰린 학생은 적어도 중학교에선 없었다. 상냥하고 성실한 요시미가 이로사카 옆에 있는 게 이상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둘은 불알 친구로 요시미 어머니가 이로사카 집 가정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요시미는 오개를 들 수 없었던 건가 하고 노무라는 생각했다. 여하튼 그 2년 동안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무슨 흉계를 꾸밀지 알 수 없는 적이 있다. 게다가 조화라고 성다시다. 자기 친구들에게까지 미해가 가해지면 안 되니까 노무라는 스스로 자신은 골이 지쳤다. 되도록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다. 점심도 홀로 먹었다. 주위에서도 노무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알려들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요시미만은 말을 걸어주었다. 물론 아무도 없을 때 한해서지만. 미안하다. 항상 노무라에게 사과했다. 이로 작가의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은 남하지 않게 되겠지만 노무라는 절대적으로 싫었다. 이로 작가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너의 휘하는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수학여행에서도 혼자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게 제일 괴로웠다. 노무라는 요시미를 따라 인적 없는 뒷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로 들어갔다. 점원과는 아는 사이인 듯 바로 노무라 안내되었다. 어두지 떨었다. 거꾸는 정말 놀랬어. 설마 너를 이런 모습이 만날 줄은 오늘도 몰랐다. 오락부락한 요시미가 진심으로 기쁜 얼굴을 했다. 나도 놀랐다. 25년 만인가? 거두거고 단어를 집어넣어 보내는데 별로지 미안했어.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요시미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건 분명히 이로사카의 일일 것이다. 이로사카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이로사카 기억하지? 잊을 리가 있냐? 학생일 때부터 취약이었고 현재는 범죄자야. 졸업생 중 진이 유명하다. 정확 그때는 비워냈다. 이 탓은 아냐. 너는 여러 가지로 나를 감싸줬고 고마워하고 있어. 노무라의 말에 요시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해왔다. 그 말의 의미하는 둘은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요시미 어머니는 입주 가정부라서 이로사카와의 교제는 계속되었다고 한다. 요시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터로 나갔고 이로사카는 예료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로사카의 나쁜 성격은 변하지 않았던 듯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다. 학생 때까지만 허용되지만 사내인이 되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은 법이다. 이로사카는 그 후 자기의 잘생긴 얼굴을 활용해 호스트가 됐고 거기서 한 명의 여자와 트러블을 일으킨다. 둘 다 잘못한 것이지만 여자의 남편이 조직의 보스여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이로사카의 부모가 가는 조직의 보스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처지가 되었다. 거기서 끝났다면 좋았을 걸. 이번에는 이로사카가 조직 보스에 빠져 일을 도와주던 중 범죄 행위를 거듭하게 되고 말았다. 깨달았을 땐 피해자 몇이나를 자산으로 몰아넣었고 경찰에서도 지명수배가 되었다. 이로사카는 기롯하게도 도피했지만 그의 부모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속적으로 물어주다가 결국 파산, 그리고 동반 자살을 했다. 도망친 이로사카는 친구인 요시미와만은 몰래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직접 만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었을 때 이로사카에게 빌려 만나러 갔고 그대로 이 땅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냐? 이 땅에 이로사카가 있는 거군. 하지만 왜 그런 녀석하고 다시 지내게 된 거지? 당연한 질문일 것이다. 이로사카의 부모님에게 빚이 있어.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도 병으로 돌아오셨는데 계속해서 날 보살펴 주셨지. 아들을 음속바지로 봐서 동료를 해결하려던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분들이었어. 경영 다니는 아들을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히로사카에게 자수를 권하려고 여쭤온 거야. 하지 마란. 하면서 요시미는 말했다. 이로사카가 붙어있던 조직의 보스도 이로사카를 감싸기 위해서만 숨기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재어나가지 않도록 영범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뒤늦게 찾아온 요시미에게도 비밀을 지지제해 현재 둘은 같은 아파트의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만 요시미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외출도 노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가끔 보스의 부하들이 찾아와 배신하지 않는지 체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너 그걸로 된 거냐? 노무라는 뭔가 화가 났다. 힘들지 마오나라. 실거로우는 놈들보도 차이가 좁다고. 감시는 면목상이도 놈로우는 몰라. 보스도 이로 작가의 정체만 발송하지 않고 요 작가를 돌봄을 진다면 아파트를 나가도 좋대. 그래? 근데 너 말야. 나한테 이로 작가의 존재를 털어놨잖아. 고스에게 내치면 나도 울렴해질지도 모르잖아. 괜히 지치지 않는다며. 그런 노무라의 말에 요시미는 호흡 하고 웃었다. 일 같은 건 아니거든. 너는 경찰이니까. 알고 있었던 거라? 지적의 조사는 끝났지. 그런가 하고 노무라는 크게 웃었다. 원래부터 요시미를 따라왔던 건 이로사카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간단히 알려주었다. 자세한 주소까지는 몰라도 이 근방을 조사한다면 바로 발견할 것이다. 이로사카를 체포할 수 있다면 좋겠네. 모르게 고무지고 그해지면 지목학교의 석길과 조금 된다. 이로사카에게도 빚값을 치르게 할 수 있지. 일소위 좀 힘들. 거기까지 말하고 요시미는 왠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노무라 너에게도 오무지오조 실시나 좋았겠네. 뭐랴? 문제가 있는 거야?
들어줄 거야? 노무라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요시미는 진지한 얼굴로 기괴한 이야기를 뻔했다. 요시미의 말을 이해하면 이로사카와 살게 된 건 약 6년 전이다. 조즈 보스의 압력으로 이로사카를 자수시키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렀던 어느 날, 한밤중에 비명이 들렸다. 이로사카가 자고 있는 단에서. 안에 들어갔더니 헉헉거리고만 있었다. 말을 걸어봐도 부둥거리고 있어 명문은 알 수가 없다. 이윽고 안정을 찾았을 즈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하루미의 이엠이기 라고 했다고 한다. 그게 뭔 말이냐고 묻자 하루미의 이엠일이지 저주를 받는 거냐 라고 하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는 바. 다음 날이 되어 자세히 물어보니 이로사카는 꿈속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이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목소리로 흐밀미의 이일미지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오려라 옴니스모. 웃는 요시미에게 이로사카는 그야 꿈은 아니야. 나는 하루미 이일미기 이 저주를 받은 거야. 라며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루에 일미르라니 대체 뭐야? 하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로사카는 매우 침체되기 시작했다. 거기까지 들은 노무라는 영화 빔같이 사다코가 중에 매일 1mm씩 기어오는 거 봐? 라고 끼어들었다. 그럼 뭐라면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대처하실지. 지라대교하고 도망치면 되니까. 당연 대체 뭐야? 처음에 이 눈을 느낀 건 감지하러 오는 녀석이었어. 나는 매일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로저건 요즘 자다지 못 같지 않아? 라고. 요즘이난 계속했다. 아직 30대이고 아무리 그래도 키가 쳐들기엔 이렇더라고. 그때는 웃었지. 그 다음 날이었나? 이로사카의 손가락이 빛나니 가느다란 못게 가는 게 엄청 지미얼멸치가 됐네. 너무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로사카는 작은 체구이지만 남자야. 잔잔히 뜯어본 적은 없어도 성능 나름대로 거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깨달았을 때는 그 녀석의 징버럭은 젓가락 하나 정도로 가다mus어. 어떻게 된 일이야? 턴매일 1mm씩 찍어주고 그에 따라 엄청 늦어왔다면 뭐라고? 도모라는 생각이 따라가지 못한다. 한미 1mm라면 한 달이면 잠깐 놈이라 한미 1mm가 한 달이 되면 30mm지. 숨이 차듯 말한다. 그럼 1년이라면 하고 요시미가 들어봤다. 1년이라면 365mm 거의 36cm지. 너 이래도 그렇게 시간 들지는 않아. 야, 그 이상한 말 하지 마. 너무라는 요시미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요시미는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 잘 들어 너무라. 이 길 3년 이상 전의 이적이야. 그 후 일단은 봐달라고 하며 요시미는 노무라를 진도로 안내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도지범의 위치를 알게 되다니. 노무라는 복잡한 기분이 됐어도 우선은 요시미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이 산다는 아파트는 외관도 내관도 꽤 세련되고 깨끗했다. 그 아파트 최상층에 이로사카의 의시저가 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 그중 한 밤맛 들어가서 요시미가 가볍게 문을 열었다. 안에서 불빛과 TV 소리 같은 게 새어나왔다.
무심히로부터 살짝 보라는 지시를 받고 들여다봤다. 왼쪽에 TV가 있고 한가운데에 탁자, 오른쪽에 소파가 있다. 소파 위에 30cm 정도의 원가가 놓여 있었다. 남자 인형이야? 상당히 정겨우게 만들어졌네. 자기도 모르게 노무라는 단단했다. 초등학생이 딴 아이들도 많은 인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남자 인형도 몇 개가 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건 젊은 남자 인형이 아닌 중년 남자 인형이었다. 머리는 앞쪽에서 정수리에 걸쳐 벗겨져 있다. 얼굴은 늘어지고 주름도 있다. 피부는 건강하지 못한 느낌의 역겨운 기계즙을 끼고 있다. 그런데도 콧날은 날카롭고 눈은 크고 속눈썹은 길다. 마치 예전에는 미소년이었다고 하는 설정의 인형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사나? 노무라가 바라보고 있자 문득 지적으로 알아차린 느낌으로 그 인형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놀란 노무라를 외면하고 요시미는 튀어나게 이름 좋다, 지금 어따? 라며 인형에게 이사를 했다. 야, 요시미, 설마, 정말? 인형은 분명히 이로사카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요시미.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서 실물을 보기 전까진 의심했어. 신경 쓰지 마라 노무라. 그럴만도 하지. 요시미가 노무라를 데리고 온 경미를 들으면서 이로사카는 이틀 바라보고 울고 있었다. 성대도 작은지 울음소리도 작다. 노무라는 공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주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렇게 몸이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노무라는 이로사카를 데려다 놨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는데 대체 누구의 저주냐? 그래. 많은 사람에게 원한을 사서 생각도 못하는 건가?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네. 나는 눈이 따라가네. 진짜는 갈다. 우선은 반성하고 체포되어 벌을 받는 거지. 그렇게는 말했어도 이런 모습의 이로사카를 연애한다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2m는 있었으면 했다. 아까도 말했다만 이로사카가 이렇게 안 됐다면 뭔가 뒤로쳐 볼 수 없으면 했다. 아니면 이점 나오리겠지? 요시미가 휴관수 얻은 말한다. 그렇긴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어. 이봐 노무라. 한적으로 온 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스한테 이 현장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사지고 오라고 했다더라. 그래? 그럼 너희 보스가 움직이기 전에 비리고 가야 되네. 많은 희생자가 있어. 이 여성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솔직히 노무라의 마음속에도 예의적 완만이 있었다. 이호석가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 내일은 더 작아지고 내일 모레는 더욱 작아지겠지. 날이 가며 갈수록 많아. 결국 이수삼은 이 녀석을 이로사카로 인정하랬다. 습관. 앞으로도 작아진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이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싶다. 지뢰 좀 하지. 한마디 하고 노무라는 이로사카의 사진을 찍었다. 이로사카 사건의 담당 명사 중 친구가 있다. 그 앞으로 이로사카를 찾았다고 몸이 작아진 이유에 글도 넣어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 답장은 전화로 왔다. 미쳤어? 교만을 하다가 그런 말만을 던지고 전화를 끊고 말았다. 모처럼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노무라는 고민했다. 그런 노무라에게 요시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내자. 이 이정 사람들을 듣기 전에 이rum사과도 준비점이 나올 거라. 놀라 목소리를 낸 건 노무라만이 아니었다.
이로사카도 놀라고 있었다. 이로사카의 호소를 무시하고 요시미는 죄송한다. 어느 밤 우상이 만난 너는 도저히 주주고 있었어. 성녀와는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게는 가족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연한 일도 없는 거지. 너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왠지 어릴 때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만약 수가 되셨다면 내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 생각했어. 아니, 아버지만이 아니야. 모주 엄마와 이로사카의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모두가 이젠 꿈이었라고 말씀하셨을 거라 본다. 요시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있었다. 이로사카는 혼자서 끄깃거리며 한이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그런 이로사카를 내려다보며 알겠냐 이로사카? 보스는 너를 비비고 오려고 한 게 아니고 가지고 오려고 말했어. 이미 너를 인간으로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너를 보스한테 건넨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마음대로다. 사나운 개의 먹이로 삼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기 전에 얘가 널 고통받지 않도록 꾸며줄게. 그러나 이로사카는 흐느끼며 만을 연발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셋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노무라는 둘을 놔두고 돌아갔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있는 것이다. 일리아노. 뭔 일이야? 이번 날 장을 보러 나갔던 노무라를 누가 불렀다. 보러 갔더니 요시미가 있었다. 밝은 얼굴로 싱글거리며 웃고 있다. 요시미! 건강하게 보이네. 여기로 돌아왔어. 이제 그 녀석도 없고. 그 녀석은 어떻게 됐냐? 노무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2달 전이었다. 누가 외출했던 동안 감시하러 온 놈이 데리고 갔어. 그때 그 녀석은 1cm 정도여서 이젠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어 있었지. 발렸기렸지만 네가 청이하지 않아서 좋지 잘 생겼어. 그래? 넌 나쁘지 않아. 신경 쓰지 마라. 고맙다. 앞으로는 여기서 살 테니까 또 만나면 잘 좀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요시미는 돌아섰다. 지난번 만났을 때와는 달리 왠지 품이 있어 보이는 상쾌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여자친구라도 있어. 지금부터 데이트하러 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걱정 끼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요시미도 가족이 생긴다면 좋겠네. 라고 노무라는 생각했다. 이로사카는 감시 역할인 남자에게 나무 상자에 넣어져 보스에게 보내줬다. 뚜껑을 열고 자다지 이로사카를 본 보스는 천모맘을 내비치더니 갖다 버리라. 나는 한마디만 명령했다. 감시 역할은 고민했다. 어디다 버린다는 주문다. 이로사카만은 찾아지기 전부터 알던 사이다. 죽이는 것도 이상한 곳에 버리는 것도 가려워서 망설이다가 나무 상자에서 꺼내 숲속에 파놓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이로사카는 개미보다 작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릴 적 친구와의 질례,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만들어낸 기획일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악명 높은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잘못된 오해였을 뿐일까요? 혹시 당신이라면 친구를 구하려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의 대화를 잊어버렸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 어두운 기밀들을 탐구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